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첫 번째 회차 전기설비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이 전주 승주시 전봇대로 올라갈 때 발판못을 밟고 올라가시는데요. 이때 이 발판못을 몇 미터에 설치해야 되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발판못의 설치 간격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자, 여기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가 있고 여기 올라가려면은 이런 못을 밟고 올라가야 되죠. 이 못을 설치하는 최초의 높이입니다. 이게 1.8m입니다. 그리고 이 볼트의 설치 간격 여기는 45cm입니다. 원래 발판못에 대해서는 이 최초 높이 1.8m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 뒤에 이 간격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8m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답 4번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전주가 땅에 묻히는 깊이예요. 자, 여기 땅이 있고요. 전주가 이렇게 땅에 묻힙니다. 이랬을 때 전주의 길이가 총 L일 때 여기 얼마나 묻히느냐 그런 건데요. 이 전주가 땅에 묻히는 깊이는 이 전주의 길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15m 이하일 때는 6분의 1을 곱하고 15m를 초과할 때는 2.5m 이상 매설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15m 이하인 경우이니까 곱하기 6분의 1을 해줍니다. 전체 길이의 6분의 1을 해준 정답 4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이 전등 한 개를 두 군데서 전멸을 하고 싶대요. 이때 오른 배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이 정크션 박스가 있어요. 정션 박스가 있고 이거 1개소 여기서 조작을 하고 싶고요. 3로 스위치가 하나 있고 여기 2개소에서 여기도 3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이 있고요. 여기 등이 있고요. 여기 전원이 있어요. 전원이 있는데 이 3로 스위치를 배선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3로 스위치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3로 스위치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배선을 한 다음에 등이 연결된 다음에 여기 한 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220V 한 선이고요. 여기가 220V의 두 번째 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 배선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 220V 처음에 나와서 스위치로 가죠. 220 처음에 나와서 스위치로 갑니다. 이렇게 스위치로 갑니다. 그리고 3로 스위치 양쪽이 결선이 되죠. 자, 이렇게 결선이 되죠. 그리고 나와서 3로 스위치 두 번째 3로 스위치에서 다시 이제 전등으로 갑니다. 나와서 전등으로 가죠. 전등으로 가고 전등에서 나와서 전원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여기는 다 금속관인 상태죠. 그래서 이 가닥수를 보시면은 여기 세 가닥, 여기 세 가닥, 여기 돌아오는 거 두 가닥입니다. 이걸 찾아보시면은 세 가닥, 세 가닥, 두 가닥, 정답 4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같은 지지물에 고압과 저압을 병가한다,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격거리 얼마나 띄어야 되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가 있고 여기 아래 또 있어요. 여기는 고압이 지나가고 여기는 저압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띄어야 되냐 그런 겁니다. 뭐 위아래가 될 수도 있고 양옆이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얼마나 이격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건데요. 50cm 이상 이격을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가요전선관, 상호관. 이 가요전선관 상호관에 접속할 때 무엇을 사용하는지 물어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자주 나와요. 이렇게 가요일 때 가요와 가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입니다. 이렇게 가요전선관 두 개를 이렇게 커플링으로 이어질 때는 스플릿 커플링입니다. 스플릿이고요. 이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은 콤비네이션입니다. 서로 짬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 2번 스플릿 커플링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될 곳입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접지도체, 중성선, 접지측. 접지선과 중성선은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전원 측 전선에 과절 차단기를 설치해야 돼요. 접지선과 중성선은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이 애자공사에서 이렇게 생긴 게 애자죠? 도자기 재질이에요. 이럴 때 전선 간의 지지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전선 간의 지지점이라는 것은 애자로 전선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여기 전선이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전선을 지지하고 있죠, 애자가. 이때 이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거리는 여기서 2m 이하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세 개가 돌아가면서 자주 나와요. 애자공사에서는. 이 전선 상호간, 여기 전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 전선 상호간, 여기는 6cm. 6cm 이상 이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형제간, 여기 건축물과 여기 사이의 거리. 여기가 2.5cm 이상 이격해야 되죠.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금속간 전선의 호칭에 맞게 기술한 것. 이 박강전선관과 후강전선관.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박강은 외경이고 후강은 내경으로 표시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 박강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전선관이 이렇게 있죠? 이때 치수를 외경으로 치수를 잰다는 거고, 이 후광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내경으로 치수를 표시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문제들도 보시면은 여기 후광전선관과 박광전선관의 호칭에 대한 것들 이렇게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광전선관의 치수가 이렇게 자주 나와요. 치수가 16부터 104까지 있는데 이 16, 22, 20, 28 이렇게 나가죠. 그 공칭값들도 이제 앞부분만 이렇게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걸 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나 승강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압입니다. 이 최대 전압이나 사용 전압은 대개 400V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전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대지 전압은 300V, 대부분 300V인 답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이 최대 전압이나 사용 전압 같은 경우 대부분 400V니까요. 400V를 잘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의 간선 수용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용률이라는 것은 설비가 이만큼 있는데 얼마나 최대로 쓸 것인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100kW짜리 모터 2대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 설비 용량은 200kW죠? 근데 최대로 우리가 쓰는 게 120kW밖에 안 써요. 그러면 수용률이 200분의 120이겠죠? 이런 것처럼 학교 건물이나 은행에서 수용률을 얼마나 잡느냐? 여기 표에서 보시면 70%로 설정을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이 퓨즈에 대한 용단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 60A를 기준으로 이 두 가지가 자주 나옵니다. 60A보다 작을 때는 60분 안에 떨어져야 되고 60보다 클 때는 120분, 이게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80A로 주어졌기 때문에 60A보단 크죠. 그러니까 120분에서 용단이 돼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형제에 시설할 경우 그 지지점 간 거리를 얼마로 해야 되는가? 쉽게 말하자면 벽에다가 이런 벽이 있어요. 벽에다가 캡타이어 케이블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이 지지점 길이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런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냥 케이블 공사일 때는 2m인데 캡타이어 케이블일 때는 1m입니다.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은 이 1m 간격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폭발성 분진이나 위험 장소에 이런 곳에다가 금속관 공사를 한대요. 그럴 때
이걸 몇 턱 이상 조여야 되는가? 자, 여기 보시면 금속관에 나사가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넣어서 조여야 되는가 그런 건데요. 5턱 이상 넣어서 조여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5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끝까지 다 넣죠. 끝까지 넣으면은 당연히 5턱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이 고압, 특고압에서 공급을 받는데요. 자, 고압 이렇게 전선로가 있고 여기 전봇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 특고압을 이렇게 받는데요. 이럴 때 이 인입구와 이 근처에 뭘 설치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피레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피레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낙뢰가 떨어졌을 때 건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건물 밖으로 대지로 이제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피레기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이 소맥분, 전분 이런 가루가 많은 데죠. 이런데 가연성 분진이 많은 데에다가 저압 옥내 배선 공사를 한대요. 이때 맞게 짝지어진 겁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이 다 애자 공사가 껴 있어요. 이 애자 공사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연성 분진이 많은 곳에는 이렇게 많이 노출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애자 공사는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자 공사가 없는 정답 4번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이 배전용 전기 기계 기구인 COS 컷아웃 스위치의 용도로 알맞은 것.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주상 변압기가 있죠. 이렇게 주상 변압기가 있고 여기 1차 주상 변압기 1차에서 이렇게 여기 이게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해서 보호를 하죠.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을 찾고 변압기에 단락 보호용 이 변압기가 쇼트 됐을 때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때 이 전류를 감지해서 이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참고로 여기 2차에서 전선이 나가는데 여기다가 퓨즈를 달게 되죠. 여기서 이제 집으로 오게 되잖아요. 이 집에 오기 전에 이 퓨즈 하나를 달게 되는데 이게 캐치 홀더입니다. 이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요. 1차에는 컷아웃 스위치, 2차에는 캐치 홀더 이런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57번 문제입니다. 이 금속 몰드 공사로 틀린 걸 고르래요. 그럼 3개는 맞다는 거겠죠?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 금속 몰드 공사라는 것은 이런 금속 재질로 된 이런 커버도 있고 여기 안에 전선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건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 견고하고 튼튼하게 제작하는 거. 좋죠? 3번째, 이 금속 몰드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도 된대요. 전선의 접속점은 이 풀박스나 정션 박스에서만 이렇게 조인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접지 공사를 해준다. 접지 공사 해주면 좋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이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누전이 됐다는 거죠. 이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고르랍니다. 지락이 생겨서 누전이 됐을 때는 누전 차단기로 회로를 보호하죠. 정답 1번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바닥 은폐 배선을 고르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 은폐 배선은 여기 이렇게 있죠. 파선인데 좀 긴 파선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이 전선의 색 구별을 하는데 중성선은 어떤 색을 쓰고 있는가 이런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변경 전이에요. 최근 KEC 변경에 의해서 이런 전선 색상이 바뀌었죠. 변경 전인데 우리는 지금 이걸 골라야 됩니다. 변경 후니까 이 중성선은 파란색이죠.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파란색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청색 1번입니다. 여기 그래도 답에 흰색이 없네요. 헷갈리지 말라고 흰색은 안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